우리 태극경명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신 도태우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로 연설을 시작할까 합니다. 화가 나고 욕이 나온 분이 많으셨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떠하셨을까요? 제가 판결 선고 후 바로 직접 뵙지 못했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자면 굳이 묵시적 청탁을 다시 불러오고 1년의 형기를 추가한 김문석 재판장을 약간 측은하게 여기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심 재판부에 대해 더 이상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 항소마저 포기하신 것은 이미 본인의 재판에 관한 한 이 나라 사법부에 희망을 둘 수 없다는 뜻을 확고히 표출하신 것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모든 희망을 버리고 절망 가운데 계시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황이 쉽게 풀릴 것으로 낙관하지 않지만 당신이 반드시 구출되리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계시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대체 무엇일까요? 언젠가 박 대통령께서는 역사가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소신을 뚜렷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이순신 장군 한 사람이 없다면 세계사와 한국사가 지금과 같은 모습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 역사가 한 사람으로만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곁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또 한 사람이 있었고 이순신 장군 곁에는 유성룡이라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그 사람 곁에 또 한 사람이 힘을 모았기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2년째 주말마다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린 왜 모이기 시작했으며 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우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로 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느꼈기에 조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들고 이 자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탄핵을 주도하고 이에 편승한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대한민국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여전히 태극기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고 그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어야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우리들이 뭉치지 못하고 각자 떨어져 있으면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감히 말합니다.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려는 초심하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작은
차이를 앞세워 집회조차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태극기 세력이 단결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루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을 몰아내는 길만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저 감옥에서 구출하는 길입니다. 구호 두 개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세력 단결하여 대한민국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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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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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도국의 앞날을 양양하루가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도국의 앞날이 양양하루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우리 훌륭한 말씀해주신 도태우 변호사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태극기 집회 목적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태극기만 흔들어서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단은 그거는 상당히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자유우파 세력의 태극기 통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 과정에서 여기 시청뿐만 아니라 저 조선일보, 남대문까지 아주 모두 다 우리 태극기 세력이 다 모든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 나오신 분들은 우리 전체가 아닙니다. 만약에 태극기 세력이 오신다고 한다면 4대문 안을 꽉 채울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태극기 세력의 통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정보, 또 소통, 그 다음에 친목 도모가 목적입니다. 네 번째로서는 태극기 집회 국민들의 정신무장과 교육, 즉
이념과 정체성 무장을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5번째는 문재인 이적 세력들의 국가 와해 파괴 이적 행위의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6번째로서 대한민국의 위장 보수 세력들이 누구인지를, 또 위장 보수 정치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태극기 집회 목적입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이거 엎드려 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농담입니다. 다음은 우리 나라지킴이 고기연합 최기덕 대변인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극기 애국시민 동지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가 한 3년 전 2016년 10월서부터 이 시처와 광장을 꽉 메워뒀던 거 아닙니까? 우리 태극기에다가 자발적으로. 근데 저기 지금 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박원순이가 우리를 이렇게 못하게 저기서 무슨 썰매장 만들었다, 뭐 모래밭 만들었다, 쓸데없이 돈을 버려가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엄청 더웠지 않습니까? 이게 세월이 참, 이 계절이라는 게 참 금방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데, 제가 지난번 그 토요일 광복절 그때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건 공개적으로도 제가 밝힌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 종북, 좌파 이놈들이 옆에 있었으면 내가 모가지를 탁 잡아가지고 이 땅바닥에다 그냥 개구리 패치듯이 맺혀가지고 밟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 무슨 고생입니까? 이 어디서 근본도 잘 모르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이가 미국 가서 어리버리하게 트럼프한테 망신당하는 꼴을 보고, 아니 저런 어리버리한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나 창피해 죽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아봐서 하는 얘기인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저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허허 웃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예?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 이놈이 아주 또 사악한 놈이다. 이게 사악해. 어리버리한 척하지만은 사실은 사악한 놈이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 상표 등록한 얘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막 퍼뜨리세요. SNS에도 많이 그 얘기를 하더라. 어리버리한 듯 한데 이놈이 사악한 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해서는 좀 우습습니다만은,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악마도 진화를 해요. 진화. 점점점 진화. 나 이 문재인에 비교해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DJ나 노무현은 양반이더라고, 양반. 김대중 씨는 저도 겪어봤습니다만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좀 표리부동하고 그렇지만은 이 문재인이처럼 사악하진 않아요. 그렇게 자기 정적도를 다 잡아다 가두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좌파가 많으냐, 이거 좌파가. 근데 좌파, 우파를 이렇게 정리하자면 건 한두 것도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옛날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독재자다,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김정은이한테 배급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선각자입니다. 선각자. 이 소위 러시아니 중국 같은 그 대륙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이 한반도를 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나마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 소위 UN 보장하에 선거를 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좌파 저놈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1919년 뭐 3.1절부터 그런 소리를 하고. 하여튼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늘 주장하듯이 이 한미동맹, 우리가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안보가 튼튼하니까 세계로 뻗어나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를 이렇게 세계 강국으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YS 김영삼, DJ 김대중, 이 사람들은 말은 뭐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늘 소위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 우리가 바로 중심 세력입니다. 그 중심 세력에 늘 딴지만 걸고 반대만 하던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김대중은 확실한 좌파고 김영삼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란성 쌍둥이 경상도 좌파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서 이게 좌파가 왜 문제인가만 하나 얘기를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좌파가 왜 문제냐면 여러분들 이 좌파라는 것은요 아주 교만해요. 교만. 첫째, 이놈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위선도 잘하지만 좌파는 아주 교만한 놈들이에요. 저기 저 노동자들이 뭐 추모하는 데도 있겠지만 이 좌파라는 것은 말은 늘 노동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는 철저한 엘리트주의입니다. 엘리트주의. 말은 노동자 농민을 위하고 뭐 소수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놈들이 엘리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 진짜 지들이 엘리트라 하면은 뭐 쫓아도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청와대에 있는 뭐 주사파 이놈들, 이거는 2류도 아니고 3류예요. 3류. 공부도 안 하고 맨 데모하고 주사파 김일성 저장만 읽던 놈들이, 아니 그놈들이 우리를 뭐를 이끌고 가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저러고 있는지 난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성질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니까 요 얘기는 꼭 제가 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좌파가 많으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이 좌파 이론이라는 것은 이 인간 우리 속에 이 내재한 이 증오심, 적개심 이런 것에다 불을 지르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계급 투쟁의 역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막스가 유산자와 없는 자. 그래서 자꾸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도록 만드는 거야. 예? 그게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노동자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착취당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배짱 편해요. 주는 월급 받고 일하고 연봉이 1억도 넘는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 오히려 자영업, 중소기업 그런 사람들이 더 인생 피곤한 겁니다. 근데 저것들은 끝없이 자기들이 뭐 착취당하고 그런다고 대기업을 없애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것까지도 좋은데 왜 국정에까지 노동자들이 간섭을 하느냐.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그러냐면은 여러분,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그 제국주의에 맞설 수 있는 소위 그 독립운동가들의 80~90%는 다 공산주의자예요. 왜냐? 공산주의가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론이에요. 그거 들어보면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그 지주의 아들, 똑똑한 사람들 일본 유학 가서 거의 100이면 100 공산주의 사상에 물이 든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나는 맞다고 봐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옛날에 독립운동한 분들은 다 공산주의자였다고 뭐 영화 많이 나오죠. 뭐 밀정, 암살. 그러니까 애들이 그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엔 그게 맞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건 맞다 이게.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선각자들이 미국에 가서 소위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공부하고 배우고 체험하고 와서 대한민국의 그나마 반쪽이라도 이렇게 자유민주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근데 이 좌파들은 그것만을 주장하는 거죠. 자기들 그 옛날 독립운동은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유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유교 전에 뭐 좌우 대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랬다가 유교가 일어나서 이 소위 전라도 충청도 쪽으로는 전부 북한 공산군이 점령을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뭐 지주다 군인 경찰 지들 평소에 보기 싫었던 사람들 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원한이 그리고 그랬다가 그들이 물러나고 나니까 또 이쪽에서도 또 죽이고 그 원한이 우리나라에 꽉 차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60년대 70년대는 소위 뭐 연좌제니 뭐니 해서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김대중이 들어서면서 김영삼이 들어서면서 민주화 운동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민주화 인사로 변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 선동을 하고 속된 말로 뽐뿌질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젊어서 막스주의에 심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공산주의 이론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미 80년대에 그런 이론은 말이 안 되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그게 다 없어진 철진한 공산주의 이론을 지금 이 주사파 좌파들이 우물안 개구리 같은 것들이 세상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저걸 붙잡고 앉아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우리 태극기 중심 세력이 우리가 북한을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폼페이오 장관이 뭐 미국을 간다, 북한을 간다고 뭐 특별 대표를 임명했다고 그 트위터에 썼길래 어젯밤에 제가 썼어요. 야, 북한을 믿지를 말아라. 그놈들은 지난 25년간 북핵 협상한다면서 계속 속이고 위협하고 그런 인간들이고 그 북한과 김정은이는 미군이 철수하고 자기들 뜻대로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내 연락을 받고 그 사람이 취소한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집회하고 뭐 하는 것이 미국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격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을 내야 됩니다. 지금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금 우리가 지금 외곽에서 계속 저놈들을 쳐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놈들이 뚝에 금이 가듯이 균열이 조금씩 오는 게 내가 봐도 느껴집니다. 저놈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렇게 되면은 원래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 12월에 가기 전에 문재인과 저 좌파 저놈들이 꼬꾸라질 것이다 그랬는데 내가 볼 땐 찬바람 불면 곧 꼬꾸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 아닙니까? 비가 안 오면. 근데 인디안이 기우제를 지내면 꼭 비가 온대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 문재인과 종북 좌파들이 꼬꾸라질 때까지 집회를 합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대변인이신 최덕기 대변인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번 우리 양정철 동지께서 구호 제청이 있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자, 가지고 계신 태극기와 피켓이 있으시다면, 자, 제가 마지막 구호를 세 분을 복창하는 겁니다. 피켓이나 태극기가 없으신 분은 손을 펴서, 세 분. 자, 문재인은 공산주의 이적 세력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는 연습이었습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 이적 세력이다. 이적 세력이다. 이적 세력이다. 이적 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생존,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이적 세력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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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한 푼도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 정치 탄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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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국군, 경제 해체, 문재인은 북한으로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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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양정철 동지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본의 일꾼이십니다. 양정철 동지가 없으면 국본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양정철 동지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상일 교수를 모시고 잠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기타 반주에 한번 맞춰서 해볼게요. 네. 그
1절 끝나면은 1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공주산 전야정이 비암산에 울릴 때 사나이 고전마음 길이 새겨두었네. 저곡을 작겠노란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엔 거친 꿈이 되었나. 자, 1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일성자 푸른 서름 늙어는 가갔어도 한 줄기 애란가는 산년 두고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자 지금 어느 곳에 거친 꿈이 앵콜은 제가 전문입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친